일단 뭐 항상 늘 이렇게 저희 선블럭 바르거든요. 이거 근데 진짜 좋아요. 뭔가 백탁 현상도 없고 네.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선블럭 바르고 약간 슬기 씨도 완전 하얀 피부는 아니에요. 약간 좀 노란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밝지 않은 하지만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좋더라고요. 촉촉하고 네. 얇고 네. 워낙 피부가 좋은 친구라서 베이스를 막 두껍게 하거나 진하게 하진 않고 살짝 한 톤 정도 근데 톤업은 해줘요. 톡톡톡. 3호면은 3호면 밝은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촉촉한데 커버력이 있으면서 마무리감이 좀 약간 보송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를 땐 촉촉한데 마무리는 네. 좀 보송하고 약간의 커버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 좀 촉촉하기도 어울려요.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무대 위에 서거나 할 때 배우들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네.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요즘 날씨에도 좋고 거의 보통 슬기 씨 같은 경우는 네. 베이스 한 톤 이렇게 깔고요. 네. 필요한 부분만 컨실러 하고 네. 끝이에요. 아. 피부가 워낙 좋아서. 팔레트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RMK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케이스만 팔거든요. 아, 케이스가 RNK인 건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아. 제가 필요한 것들, 잘 쓰는 것들 이렇게 담아놓은 거? 네, 담아놓은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막 뚜껑 열어서 쓰기 너무 힘드니까 색 조합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컨실러 담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용감을 보고 컬러감을 보고 섞어 쓰는 거라 저렇게 많이들 써요. 근데 이런 거는 친구들이랑 컨실러 하나 사면 다 쓰기 나눠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눠 덜어서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필요한 부분만 컨실러,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뭐 다크 가리는 정도? 미리님 같은 경우에는 다크가 전체적으로 좀 있어요. 이렇게 널찍하게. 그 부분을 다크 컬러, 가릴 수 있는 컬러 골라서 다크 가려주고 그리고 뭐 잡티 난 부분 있으면 그런 거 가려주는 정도? 집에서 메이크업 해야 선크림 바르고 나오는데 해야 돼요. 집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집에 가면 안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 있을 때만 메이크업 하고. 전 일 있을 때만 쉐딩해요. 어? 아니 너 잘 나오나 보려고. 진짜 나 장난 아니야. 나 좀 해봐봐. 근데 또 이런 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내보내실 거야. 어떻게 알았지? 대박. 그래서 이렇게 쉐딩. 쉐딩은 항상 좀 저는 컬러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쓰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닐라 컬러도 이게 있네요. 네, 모든 브랜드에서 다 나옵니다. 비싼 거만 쓰셔갖고 잘 몰라요. 오해하세요. 오해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씁니다. 쉐딩은 다들 아시다시피 슬기 씨가 약간은 광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쉐딩 해주실 때 살짝 감싸주게요. 관자놀이에서 광대 쪽을 감싸주면서 각도가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역삼각형? 근데 또 하나 광대가 있다고 해서 또 여기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쉐딩을 하면 얼굴 전체가 너무 까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설명해 줄까 부위를? 눈이 있으면 부위를 한 이 정도? 그렇죠. 눈꼬리에서 안으로는 안 들어오게. 눈꼬리에서 안으로 안 들어오고. 네. 같이 설명하니까 이게 되네. 부분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쉐딩을 해주고 노즈도 저는 그 약간 메이크업하는 단계가 노즈를 이렇게 먼저 윤곽을 좀 잡아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가수분들은 다 노즈 하죠? 전 다예요. 경미쌤 다 하고. 우리 좀 배우분들 많이 하는데 배우분들은 노즈 하는 가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맞죠?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좀 너무 이렇게 딱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니까 노즈는 많이 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는 윤곽 잡고 블러셔를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3컨셉 아이즈. 이런 계열을 많이 써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쓰는 것들도 있긴 한데 요즘 주로 많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가져왔고, 광대가 있기 때문에 광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스타일이 달라요. 광대를 감싸서 사선으로 블러셔를 해서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느냐, 아니면 광대를 무시한 채 애플존에 이 볼 안쪽에 블러셔를 함으로써 광대를 무시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저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슬기 씨는? 슬기 씨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광대가, 애플존? 네, 광대가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부위 설명을 잘해주세요. 네, 이 애플존 여기죠 뭐, 안쪽에. 그래서 광대를, 보통은 광대를 많이 감춘다고 해서 광대가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대 부분은 쉐딩을 너무 많이 하거나 블러셔를 많이 하면 오히려 광대가 더 살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광대를 무시한 채 이 눈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냥 예쁜 달걀형이라고 생각하고 블러셔 해주시면 그렇게 보여요. 또 착시현상. 이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대요. 저도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느낌을 사실 많이 하니까 부위 설명이 참 그거 한데, 부위가 그러면 그 코 중간 콧볼 옆에 약간 윗부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 밑으로 내려가기는 전 잘 안 해요. 코선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면 얼굴이 처져 보여요. 그래서 팔자도 더 파여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뭔가 좀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코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게 하고, 광대에 많이 안 넘어가고, 이 눈 사이에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 사이에 콧볼 위에. 네. 살살살. 섞어 쓰시는 이유는? 섞어 쓰는 이유는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너무 느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약간 베이지 피치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쁜데 자칫 잘못하면 까매 보일 수 있어서 거기에 약간의 이런 좀 다운된 핑크를 좀 섞어서. 예전 같은 건 블러셔가 굉장히 핫한 컬러가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도 핫한 컬러 많이 쓰거든요. 근데 경미언제 약간 다운톤하고 약간 누디한 톤 좋아해서 블러셔도 조금 눌러지는 톤, 네. 다운된 톤. 왜냐면 쌍꺼풀이 없는 무쌍인 사람들이 보통 그 무쌍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쌍이신 분들은 눈에 어느 정도 음영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음영이 들어간 상태에서 블러셔까지 진하고 입술까지 진하면 너무 티나지. 그래서 네. 약간 다운된 톤이 좀 톤의 잡아주는. 베이지와 약간 네. 핑크 블러셔. 약간 얼굴형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눈썹도 비슷하냐? 눈썹도 색깔이랑 그런 설명해 주세요. 그리는 법. 근데 눈썹 색깔은 사실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헤어 컬러를 너무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 컬러에 맞춰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하는 편이고,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지금 여기 미리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게 잘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눈 꼬리 연장하는 정도로만. 섀도우로 사용해서. 네. 섀도우 톤 좀 알려주세요. 섀도우 톤, 이 핑크 브라운, 그리고 브라운, 카키 브라운, 브라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 네 가지 컬러를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늘 쓴 컬러는 뭐예요? 핑크 브라운이랑 브라운, 핑크 브라운 브라운 믹스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뚜렷해 보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펜슬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혜리 씨도 그것만 해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눈썹에 막 힘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왜냐면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 눈썹까지 진해지고 날카로워지면 너무 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이베이스 늘 저번에도 사용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건데 이렇게 발랐을 때 섀도우가 더 잘 발릴 수 있고 또 쌍꺼풀 라인 사이에 섀도우 끼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유지력이 길어져요, 섀도우에. 그래서 발라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섀도우 할 건데 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섀도우들이에요. 브라운 토스트 많이 쓰고 그리고 사실 이거 두 개 블러셔예요. 얘를 그냥 베이스로만 바를 때도 있고 이게 섞어서 바를 때도 있고 또 요것만 바를 때도 있고 저도 토스트 진짜 많이 써요, 근데. 하는데 주로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섞어서 눈두덩이 위에 펴바르는데 바르는 범위가 어디냐고 제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 쌍꺼풀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쌍꺼풀 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아이라인 선부터 내가 쌍꺼풀을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범위까지 발라주시고 왜 제가 이 위에 쌍꺼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먼저 발라주고 그 위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눈이 반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동공이 느껴지는 반 정도는 좀 지나고 나머지 동공이 다 느껴지는 부분을 더 어려워요. 이렇게 보세요, 잘. 자, 보세요. 이렇게.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범위를 딱 정해놓고 바르려고 하면 오히려 선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쌍꺼풀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문지른 다음에 펴는 거예요. 쑥. 이 눈의 볼륨을 따라서. 짜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 뒤에 이제 저희가 라인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 라인을 또 같이 블렌딩 하면서 생기는 또 어떠한 경계선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너무 막 베이스 단계에서 힘을 줄 필요는 없다는 이게 거. 왜 그러냐면 있어요, 댓글 중에. 댓글도 보는 타입이잖아. 댓글 중에 섀도우 파바르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는 감이에요. 저희는 아티스트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아마추어였다면 막 어떻게 여기다 점선을 막 넣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막 정하겠지만 맞아. 사실 그럴 수 회의하지. 없어요. 예, 이거는 그 예술가이 맞다. 어떻게 이거를 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와, 속 시원하다,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그치? 네. 솔직히 감으로 가지고. 왜냐면 사실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맞아. 이 느낌을. 그리고 범위를 정해준다고 해서 특히 무쌍이신 분들 눈의 붓기가 그날그날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매번 설명해. 붓기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컬러를 눈 밑에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 이 컬러의 특징이 보시면 베이지 코랄빛이 좀 나요. 보이세요? 그래서 눈이 부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아주 미세한 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무쌍이신 분들은 펄감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부어 보여서. 살짝의 그런 펄감이 예뻐 보이게 해주는 건 알기 때문에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컬러감으로 눌러주되 약간의 펄이 있음으로써 예뻐 보일 수 있는 거를 찾다가 얘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톤은 잡아주되 약간의 이 펄감이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화사해 보이게 해주는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범위에 발라주시고
요즘에 신부님들 메이크업 하면은 애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눈 밑에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 쉐이딩해서 애교를 만들어 드리는 경우 되게 많이 만들어요, 원장님도? 네, 진짜 잘 만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진짜 소명이가 만들어. 수준이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어딕션 제품인데 이 케이스도 이렇게 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컬러들만 좀 조합해 놓은 거거든요. 음영 넣는 컬러들을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섞어서 광대가 있으면 이런 건 진짜 너무 이거 다 알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깨알 팁이에요.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광대를 좀 눌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존을 메꾸실 때 진짜 자연스럽게 미세하게 살짝 아래로 더 내려주시면 이 광대가 커버가 딱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삼각존만 메꾸는 게 아니라 한국도 메꾸듯이 아래로 살짝 내려서 광대를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 뷰러는 저는 항상 아이라인 하기 전에 뷰러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무쌍이신 분들한테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하는 거를 더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보다 눈썹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눈썹에 아이라인이 묻으면 밑으로 번지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눈썹을 먼저 올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라고 할 수 없겠는 게 잘못하면 눈썹이 잘려요. 열감이 있는 상태에서 세게 누르면 눈썹이 잘릴 수 있으니까 만졌을 때 뜨거우면 안 되고 만졌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는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고객님들한테 할 때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모질이 두껍거나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뜨거운 거 참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 근데 손 닿았을 때 들이막히면 안 되니까 되죠. 손은 대봐야 돼. 손은 됐을 저는 때. 가끔 혼자 하다가 이렇게 뜨거워서 놀래고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돼요. 느낌으로 진짜. 그쵸? 맞아요. 그것도 삐비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눈썹이 워낙 가늘고 그냥 기다라는 분들, 그러니까 가느신 분들은 열감이 많이 없어요. 사실 하고 해도 될걸요? 진짜요. 근데 모질이 원체 속눈썹 두꺼우신 분들 저는 있어요. 근데 그 저한테 할 때는 좀 뜨겁게 하는데 손님 고객분들한테는 되게 여러 번 하는 게 정말 다칠까봐 약간 따뜻하게만 내서 한 번, 2번, 3번 해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혹시나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번, 3번 정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가끔 제가 한 아티스트들도 놀래. 아이 뜨거워라 막 이렇게. 그래 미안해. 과격하시네. 사실 왜냐면 이거 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제 메이크업이니까 저는 그 완벽한 컬링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예쁘고 싶으면 뜨거운 거 참아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다 나는 참아요. 최대한 그 드라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굴에 자극을 주지 말자주의여서 최대한 피부가 느껴지지 않게 모든 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컨셉이에요. 그리고 특히 무쌍이신 분들은 컬링을 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뷰러를 하실 때 사실 이렇게 눈썹 들어가잖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꺾을 필요가 없어요. 커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눈을 뜨면 커브를 잘못 주면 여기 얘네 다 꼬그라져가지고 눈에 붙으는데 맞아요. 근데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무쌍이신 분들은 뿌리는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무쌍이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만 잡아줘라. 이거 컬링을 커브를 주면 뿌리 안 잡는 돼요. 것 좀 알려주세요. 뿌리 잡는 법은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치킨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과감해야 돼요, 사실. 내 얼굴에 할 때도 과감해야 되고, 남한테 할 때도 과감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뷰러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뿌리 부분이 깨끗하게 잡혀야
라인을 그려도 예쁘고 속눈썹 붙이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전 눈이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뿌리 위주로 잡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다들 겁나서 이렇게 못 집어넣는데 뿌리 끝에 닿아야 돼요. 그 느낌이 느껴지시죠? 이 뭔가 딱 되게 이게 눈을 찝을까봐 무서웠는데 몇 번 찝다 보면 알아요 또. 전 제가 제 눈 많이 찝어왔어요. 진짜 눈물이 나. 너무 아파. 그렇게 좀 찝혀봐야. 맞아, 요 정도구나. 찝어야 돼요. 근데 이게 수면단 사이잖아요? 그러면 뿌리 끝을 안 잡아주면 애들이 답답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받는 사람. 속이 시원하대요. 이렇게 꽉 잡아줘야. 그런 거 이제 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리고 슬기 씨는 제가 무쌍이신 분들한테 사실 제일 드리고 싶었던 팁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무쌍이신 분들은 아이라인이 진해야 눈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점막을 너무 꽉 메꿀수록 내 눈이 작은 게 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쌍인데 눈이 약간 들려서 점막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메꿔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약간은 비워두고 그 위에부터 라인을 잡아서 그라데이션 해주는 게 눈이 훨씬 안 부어 보이고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씨도 특별히 진짜 진하게 다크하게 해야 될 때 아닌 이상은 점막은 잘 그렇게 꽉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펜슬 쓰거든요. 근데 슬기 씨는 저는 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을 원해서 브라운 중에서도 약간 좀 라이트한 펜슬에 약간 펄감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는 뭔지. 어반 디케이. 저런 펄 제품이 있고 약간 이렇게 쉬머한 타입의 브라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때때마다 사용하는 거는 제가 선택해서 약간 펄감이 있는 거를 쓰고 싶을 때는 이걸 쓰고 쉬머한 거 쓰고 싶을 때는 지금 이 제품을 쓰고 하거든요. 근데 주로 더 많이 쓰는 건 약간 이런 쉬머한 느낌. 근데 지금 우리 미리님 같은 경우에는 슬기 씨랑 조금 다르게 속상 카풀이 아주 얇게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제가 그려볼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라인에 따라서 그냥 가볍게 속눈썹 위로. 네, 사이사이 안 채우고 위로만 네. 그리고. 채우시고 전체 아이라인 그리듯이 전체를 네. 다 그려주고. 이거는 에뛰드 제품인데 이런 컬러 섀도우가 똑같죠? 아이라인처럼 아이라인으로 썼던 펜슬처럼 약간 쉬머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를 펜슬 위로 블렌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에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질문하시는 게 그럼 왜 메탄 타입을 안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메탄 타입이 좀 더 뭔가 말 그대로 매트에서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부드러운 느낌. 네, 많이 보이죠. 그라데이션이 덜 돼 보이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매트한 제품은요 자국이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뭔가 바를 때 좀 네. 불편하고. 쉬머한 펄감이 있는 것들은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쓰기에도 너무 편한 블렌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드한 제품이 그릴 때 되게 매트하게 선이 너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라데이션도 잘 안 되는데 가끔 떡 튀는 게 많기 때문에 소프트한 걸 해주고 좀 그라데이션을 하면 음영도 좋아지고 잘 그려지고 네, 맞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정도로 라인은 잡아주시고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 떠보세요. 꼬리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조금 길어 보이기는 해야 되잖아요. 꼬리 어디 부분까지? 한번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사실 때때마다 눈꼬리를 많이 빼야 될 땐 많이 빼고 아닐 때는 아니긴 한데, 자, 보시면 그렇게 돌려볼까요? 내가 돌렸어, 같이. 눈이 뜨고 눈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 너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내 눈 끝을 연결한다는 느낌?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디부터 어떻게 빼세요? 막 이렇게 꼬리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솔직히 감이지. 네, 이거 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눈 쳐져 보이고 잘못하면 눈꼬리 되게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 막 사실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힘드나 하자면 자, 눈 떠보시고 일자보다 약간 위로. 네. 약간 아주 약간 시작점이 어디예요? 눈 동공을 떴을 때 동공이랑 아주 멀어요. 아주 멀고. 아주 멀어요. 그냥 눈꼬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거는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떴을 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설명. 떴을 때 보여지는 일자 라인에서 살짝 옆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보이는 어디냐면 이 아이라인 있죠? 보자. 이 아이라인 끝에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기에는 슬퍼 보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눈두덩이가 조금 통통한 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를 살짝 옆으로 빼면서 올리는 느낌. 그러니까 눈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연장해준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떠서 그려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늘 떠서 해요. 모든 메이크업. 저도 떠서 그래요. 끝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아티스트들은 눈을 잘 떠요. 뜨고 라인. 뜨고 있어. 그치. 우리도 뜨고 봐요. 끝나 있는. 저는 진짜 나갈 때 집에서 메이크업 하면 끝만 그려요. 그래서 눈을 뜬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티스트들 대부분 섀도우 털 때 이렇게 잘 털어, 이렇게. 저 되게 잘해요. 이거 선수예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하나의 팁이 있어요. 음영 컬러를 이때는 너무 쉬머한 거 말고 약간 매트한 타입으로 떠보세요. 꼬리를 빼고 나면 어느 한 부위가 꺼져 보이는 데가 있어요. 위에 음영을 줬기 때문에 이거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 빈 부분이 있는데 이 윗부분을 살짝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안 보여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아이라인 점막까지 채워서 그리시던 무쌍분들은 이거 좀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쓱쓱 싹싹 음영만 주는 맞아. 거거든요. 쉬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 정도 느낌?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사실 데뷔 때는 이거보다 아이라인을 훨씬 진하게 그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본 결과 너무 쌍화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쌍화고 그래서 무섭고. 최대한 눈이 부어 보이지 않는 선에서 눈이 좀 시원해 보이는데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베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가끔은 행사장 갈 때는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눈에 아이글로스 바르고 그냥 정말 눈꼬리 여기에 딱 라인 하나만 그리고 끝이에요. 라인이 선명하지 않은 게 또 오히려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나 갑자기 경미언제면 생각이 딱 났는데 무쌍 대표적인 분이 가인 씨였잖아요. 가인 씨 메이크업을 경미언제는 했거든요.
경미한적인 별로 그 아이라인 진한 메이크업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무쌍 메이크업 이렇게 변화시킨 건데 완전 다른 버전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메이크업 하는 사람도 계속 바뀌어진 거죠. 맞네요. 저 잊고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범위를 너무 조금만 잡으셔서 그래요. 범위를 얇게 잡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범위를 이렇게만 얇게 잡아놓으면 번진 것 같죠? 삼각존 채우는 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가 삼각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삼각존인 거겠죠? 자, 보통은 이 기준점에서 이렇게 가서 이거 다 가르쳐줘도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가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볼륨감이 생기기는 해요. 음영이 생기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광대가 좀 통통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삼각존을 채우면 약간 네모나게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우고 슬쩍 내리는 거예요. 슬쩍. 슬쩍슬쩍. 포인트는 슬쩍슬쩍. 이제 아시겠죠? 사각형이랑 사각형으로 채워야 돼. 근데 약간은 그런 느낌인 거죠. 대신 그게 연한 섀도우인 거죠. 진한 걸로 가면 그래서 안 되는. 약간 지나면서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라인만 올린다고 절대 눈꼬리가 아주 올라간 게 극대화되지 않아요. 맞아. 언더 삼각존도 같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음영을 잡아야 눈꼬리가 더 올라가 보이고 맞아. 내가 이 꼬리는 올렸지만 그래도 부드러워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펼치시면 눈꼬리는 올라갔는데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면 저는 이렇게 점막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음영으로 눈매를 잡아놓고 속눈썹을 정말 점 아이리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점으로 진짜 아주 그냥 눈썹 사이사이에 잘 붙여요. 잘 붙여야 돼요. 왜냐면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붙이면 티가 나거든요. 뒤집어지거나 무쌍이신 분들은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잘못 붙이면 무쌍인데도 이렇게 눈썹 얇은 거 붙이는구나. 네, 저만의 비법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더 두껍고 부피감 있는 걸 붙일 거였으면 아이라인 그렸죠. 어차피 아이라인이 형성되니까. 속눈썹 붙이는 거 근데 솔직히 이거 일반 분들 혼자서 한 칸씩 못 붙이세요. 혼자 한 칸 붙일 수 있으세요? 티 안 나게? 그렇게 잘해요. 티 안 나게? 응. 저는 절대 못해요. 눈 찔릴 것 같아요. 봐봐, 나는 할 수 있어. 두 번. 이거 한 칸? 제가 진짜 붙이면 말씀 사드릴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 근데 붙이셨잖아요. 어떻게 붙여요, 혼자? 혼자 왜 못해요? 이 한 칸 위에 얹는 거 말고 속눈썹 사이사이. 그러니까. 나 잡지? 야, 너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거 못해. 봐봐. 여기 속눈썹 귀 있잖아? 앞에? 여러분, 못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 딱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가운데. 앞에. 난 잘 붙이는데? 제가 검사 한번 해볼게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정말 가깝잖아요. 사이사이에 뚫고 붙이는 거요. 저 사실 이거 처음에 못했는데 해외 촬영을 갈 때 해외 출장을 가서 메이크업 혼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연습 진짜 많이 했고 진짜 많이 화냈어요 저한테.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많이 냈는데 그래서 요령이 생겨서 이건 저는 수십 번도 더해서 솔직히 전 혼자 잘 붙여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연습 많이 필요해요. 연습 여러 번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하면서 여러 번 하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화도 내보고. 사실 이렇게 한 칸씩 붙이는 거는
슬기씨 메이크업을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지만 무쌍이신 분들은 마스카라 여러 겹 발라주시면 그런 느낌 나니까. 그리고 무쌍이신 분들은 저는 사실 그래요. 음영만 잘 주면 뷰러 안 하는 게 더 예뻐요. 눈썹 컬링 되게 잘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슬기씨나 여기 미림님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해도 예쁘지만 만약에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음영 주시고 그냥 뷰러도 안 하고 놔두는 게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 개취. 그 속눈썹이 많아야지 이쁘잖아요, 사실. 안 많아도. 그래요? 네. 그 눈에 뭔가 꽉 찬 느낌을 좀 빼기 위해서 저는 음영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슬기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은데 난 속눈썹 한 칸 한 칸 못 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을 조금만 자르셔가지고 약간 뒷부분 정도만 딱 붙인다든지 좋은 거지, 그거. 네 하면 뭐 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슬기 씨 메이크업 따라하고 싶은 분들이 무쌍이라서 무쌍 메이크업 많이 네.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무쌍 메이크업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스카라 하실 때도 얇게 팍뻑지게 하지 않고 얇게 부위 좀. 네,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뿌리 있는 부분은 안 발라요. 뿌리 있는 부분까지 꽉 바르면 눈이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원래 제 눈썹이랑 붙인 눈썹이랑 가볍게 섞이는 정도?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거밖에 못 써요. 저도 이거 많이 쓰는데 이게 너무 잘 독보적이에요. 잘 지워지고 안 번지고. 안 번지고 롱래쉬가 잘 되고 좀 풍성해져서 많이 써. 아이안이라고 거의 샵에서 많이 쓰는데 아이안에서 가끔 DM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눈썹을 반대쪽이랑 여기는 아직 정리를 안 한 거고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서 위로 많이 안 올라오게, 하지만 밑으로 처지지 않게, 그게 중요해요. 혼자 하실 땐 그냥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쓰셔도 괜찮아요. 이제 저희는 나 저 하나도 잘 권하지 않는 게 많이 태워 먹어요. 이거 할 때 절대 마스카라 다 쓴 거 녹여가지고 이 대에다가 불해서 하시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쇠라서 다칠 수 있어. 온도가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건 나무기 때문에 금방 식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면봉 머리 떼가지고 쓰시는 건 추천. 아니 근데 이거 나무여도 태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글지글하게 태워서 오시더라고요. 그거 왠지 아세요? 마스카라 안 하고 하면 타요. 마스카라가 닿아 있으면 열이 나면 마스카라가 녹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결 정리가 되는 건데 마스카라 안 하신 분들이 그냥 속눈썹만 정리하고 싶다고 열 올려서 하면 타죠, 당연히.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속눈썹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이 떴을 때 위에 절대 뒤집어져서 닿지 않게. 그리고 무쌍이신 분들은 너무 뒤쪽까지 붙이시면 눈이 쳐다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쪽까지는 좀 안 붙이고 컬링도 뒤에 너무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나 뒷모습만 보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한번 한번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응.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는 안 해요. 아, 네. 왜요? 물론 언더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애교가 예쁘게 있는 무쌍이신 분들은 이 속눈썹의 볼륨을 예쁘게 살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무쌍이신 분들 중에 너무 파묻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뒤집어져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거 잘못 바르면 눈 무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려요. 그래서 삼각존 채우는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립은 슬기 씨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약간 요즘에 이런 브라운 계열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브릭 컬러인데 옐로우빛이 좀 나는 이런 컬러랑 진짜 이런 컬러 좋아해요? 네. 특이하다. 젊은이들의 컬러예요, 대표님. 젊은이들. 번트 오렌지 뭐 이런 브릭 종류의 컬러들. 그리고 약간 좀 스타일리시해 보여야 된다 상황일 때는 이런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들을 많이 바르고 일반적으로 화사하게 바르고 싶을 때는 이런 빛. 같은 계열인데 조금 더 화사하죠. 일반적인 컬러. 완전 브릭 컬러네. 네. 무대 때는 나스 제품인데 크루엘라랑 미스테리어 레드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느낌이 좀 그래요. 하나는 좀 쨍하죠. 하나는 좀 딥해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 화사해 보여야 될 때는 요거 미스테리어 레드를 바르고 조금 딥해야 될 때는 크루엘라를 발라주고 요즘에 좋아하는 건 이런 컬러. 가장 트렌디한 약간 브라운빛, 옐로우빛이 도는 컬러를 발라주시고 슬기 씨는 입술이 좀 작은 편이에요. 작고 얇은 편이라 약간 좀 오버립으로. 오버립도 살짝 설명만 해주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오버립인지. 오버립이라고 하면 아랫입술은 늘리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더 통통하게 그건 같은데? 뭐, 비슷한 관상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윗입술도 구각 쪽은 좀 얇게 들어가되 이 옆부분이 여기가 채워져야 저는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채우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슬기 씨 메이크업이 마무리되었고요. 경미 원장님은 어때요? 저 오늘 또 내가 아니잖아. 지난번에는 그랬고 오늘은 비슷한 분 원하는 대로 제가 딱 모셨어요. 편하죠 뭐. 편하죠. 왜냐면 약간 싱크로율이 있어야 했을 때 좀 극대화되고 보시는 분들도 더 공감대 형성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상담동 마녀 슬기 씨 편 보여드렸고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고마워.